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아빠와 아이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신랑 신부, 시끄럽게 떠들면서 투탁거리는 동네 꼬마들, 기억을 돌아보며 꺼내보는 사진들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며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고 애틋한 마음에 눈물이 겹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여 그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교차하기에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아프다면 분명 사랑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매 순간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들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함을 이룰 수 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야말로 새롭게 눈을 반짝이며 다가오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참 바보 같아서 지나간 시절을 아련함이라는 속임수에 속아 기억을 추억으로 둔갑시킵니다. 때론 그런 추억 때문에 고통스러워 지나간 순간들이 그리울 때면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어지고 초라한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너무 비참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행복한 순간은 전부 추억 속에만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은 마치 행복과 불행의 두 바퀴의 마차 같아서 그러한 순간들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먼지가 쌓여도 영원히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05년에 개봉한 미국 SF 멜로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주인공 조엘은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라쿠나 사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기억이 사라져갈수록 조엘은 사랑이 시작되던 순간 행복한 기억들, 가슴속에 각인된 추억들을 지우기 싫어지기만 하는데 사랑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면 이 아픔도 사라질까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 속에 살아납니다. 먼저 3인조 남성 밴드 MC 더 맥스가 부르는 사랑의 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잠을 앓고 있죠. 사랑하던 뜻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의 제일 힘든 날이었죠.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받아들인 거라고 하지만 없죠. 잘 인정한 사람 세상은 제만 미친 장난으로 보겠죠. 바람이 차네요. 제 얘기를 듣나요? 저 같은 사람 해봤던 사람 혹 있다면은 저리 이해할 테죠. 당연은 더욱 집착을 만들고 당연은 더욱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해도 너무 늦었는데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네요.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받아들인 거라고 하지만 없죠 저 인정한 사람 세상은 제만 미친 장난으로 만나겠죠 담배도 없네요 달도 쓸쓸하네요 저 같은 사람 시작한 사람 오겠다면은 도망쳐요. 영화의 시작과 함께 남자 주인공인 조엘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출근하려고 바깥에 나와 보니 차에는 커다란 흠집이 나 있고 씩씩거리며 열차를 타러 간 조엘은 자신이 열차를 타야 할 플랫폼이 아닌 반대편 플랫폼으로 갑자기 달려갑니다. 마주보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기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행되고 평범하게 출근했어야 하는 방향과 반대로 향하는 열차에 가까스로 올라탑니다. 조엘은 발렌타인데이에 회사를 땡땡이 치고는 몬타그로 가는 기차를 즉흥적으로 탄 것입니다. 아직 2월이라서 엄청 추운 몬타그의 해변을 거닐면서 일기 같은 노트를 꺼냅니다. 일기는 일부가 찢겨져 있고 2년 만에 처음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서 파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활발한 여자를 만나고 그녀를 보자마자 조엘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둘은 같은 기차를 탔고 적극적인 클레멘타인이 먼저 접근하여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엘은 그 유명한 넓고 넓은 바닷가에 하는 클레멘타인 노래도 모르고 얘기를 나누지만 자연스럽게 둘은 호감을 느끼며 사랑에 빠집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내 안의 그대.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대가 없던 어제엔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 기억조차 없는 거요.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 봐.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에 붙잡혀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땐 난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웠나요?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널 지킬 테죠.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 봐.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너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내가 밤새 그댈 그리워한다면 그대 꿈에 가게 될까요? 잠든 그대 꿈에 나 찾아가 입 맞추고 돌아올까요? 어떡하죠? 첫사랑은 슬프다는데 나 지금 누구라도 사랑하고 올까요? 어떡하죠? 사랑만 너무 아픈데 이별은 난 모를래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클레멘타인은 사실 조엘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둘은 예전에 몬탁 해변에서 처음 만났었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귀었지만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쌓여 결국 헤어졌었던 것입니다. 그 이별의 고통이 너무 괴로웠는지 클레멘타인은 라쿠나라는 이름의 기억을 지어주는 회사에서 조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억을 지웁니다. 조엘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서점에 사과도 할 겸 선물을 주려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이 그를 보고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느새 패트릭이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패트릭과는 조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서 닭살짓을 주고받습니다. 조엘은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친구 부부 집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이 라쿠나라는 회사에서 보낸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의 옛 여자친구인 클레멘타인 씨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전부 지웠습니다. 그녀에게 예전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에서 조엘에 대한 기억을 전부 지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조엘도 홧김에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고 발렌타인데이 전날 라쿠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의 기억을 지워주기로 한 라쿠나의 원장 하워드는 그날 저녁 자신의 조수들을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조수인 스탠과 패드릭, 메리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는 헬멧 같은 기계를 씌운 뒤 그를 일종의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가상현실과도 같이 조엘의 기억이 그의 의식 속에 그날 밤이 새도록 펼쳐지게 됩니다.
조엘의 기억이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억부터 지워집니다. 그래서 라쿠나 회사의 클리닉에 간 것이 다시 재생되며 이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이별, 추억, 다툼, 사랑도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에서 짐 캐리의 개그와 뛰어난 영상미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은 책의 글자가 사라지더니 표지의 색깔이 옅어지고 이내 책들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허전해. 마음이 허전해 널 만나고부터 잠시 나와줄래 널 만나야겠어 어두운 밤 부서지는 기억 별이 되어 비추고 보이지 않던 오랜 방황들이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해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네 이름 부르면 언제라도 날 찾아줄 것 같아 두 눈을 감으면 그날 그대로 널 그릴 수 있어 그날이 그리워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내게 큰 힘이 돼 이젠 당연하게 널 기다려 말라 차가운 날 무진 바램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데도 따스한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걸 숨쉬게 해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숨이 턱 막힌 듯 아무 일도 난 할 수가 없잖아 한참을 떠들며 마시던 술이 달지가 않은데 네가 더 그리워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네 이름 부르며 한 걸음에 날 찾아올 걸 알아 두 눈을 감으면 내 곁에 있는 널 느낄 수 있어 네가 참 그리워 다시 네가 더 그리워 한편 라쿠나의 기술자 보조인 패드릭은 며칠 전에 사무실에 조엘과의 기억을 지우러 온 클레멘타인을 보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억을 지우기 위해 가져왔던 조엘과의 편지와 선물 등을 몰래 빼돌려 참고한 뒤 마치 자신이 그녀의 이상형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녀와 사귀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팬티도 한 장 훔쳤다고 하며 패트릭은 이 이야기를
기억을 지우고 있던 조엘의 바로 옆에서 동료인 스탠에게 털어놓습니다. 거기에다 남자친구였던 조엘이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자 패트릭은 이마저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조엘의 기억이 한창 지워지고 있을 때에 패트릭은 갑자기 걸려온 클레멘타인의 전화를 받는데 그녀는 갑자기 불안하고 무섭고 혼란스럽다며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급히 그녀를 달래주려고 집으로 찾아간 패트릭에게 클레멘타인은 왠지 모르지만 너무 무섭고 불안해 마치 자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불안 증세를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보스턴에 가서 꽁꽁 얼어있는 찰스강을 보자고 제안하고 패트릭은 그녀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가기 전에 조엘이 예전에 클레멘타인과 찰스강에 다녀와서 보냈던 편지를 몰래 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엘과 같이 했던 대로 꽁꽁 언 찰스강의 얼음 위에 그녀와 누워서는 편지에 써 있던 말들을 그녀에게 그대로 써먹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클레멘타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집에 가야겠다고 소리칩니다. 여성 듀엣 다비치가 부릅니다. 슬픈 다짐. 누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이제 모른 척하겠어. 자꾸 다가와 날 유혹해도 더 차가워지겠어. 가슴 터지게 벅찬 고백에도 감동하지는 않겠어. 이제 날 쉽게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감출 거야. 이런 다짐을 하고 또 해봐도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네가 부르면 아마 그래 아마 다시가 안기겠지.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렇게 사랑 안 할 거야. 지우다 지우다 너를 지워보다 널 끝내 못 잊으면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따위 사랑하지 않겠어. 지가 버티면 나 끝내는 너를 또 찾아가겠지. 사랑을 다시 하게 되면 그냥 사랑만 받겠어. 버려진 때도 아파지지 않게 내 맘은 안 줄 거야. 이런 다짐을 하고 또 해봐도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네가 온다면 아마 그래 아마 다시 또 사랑이지.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렇게 사랑 안 할 거야. 지우다 지우다 너를 지워보다 널 끝내 못 잊으면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따위 사랑하지 않겠어. 지가 버티면 나 끝내는 너를 또 찾아가겠지. 네가 너무 미워서 밤새워 너를 지워도 내 슬픈 사랑 지겨운 사랑 너를 또 기다리네.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렇게 사랑 안 할 거야. 다시는 입술 깨물지만 왜 또 날 찾는 거야. I don't wanna do it, don't wanna do it. 다시는 이따위 사랑하지 않겠어. 다시는 그러지만 왜 너 없는 나를 꿈꿀 수도 없어. 조엘은 기억을 지우던 중
둘의 아름다운 추억인 찰스강에서의 데이트가 떠오르자 결국은 다 취소하고 기억 지우기 싫다며 아무도 없냐고 울부짖지만 가상현실이기에 현실 속의 라쿠나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조엘은 의식 속에서 자신이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이 아닌 어렸을 때 놀림받았던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도망간 기억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둘이 처음 만난 몬탁 해변의 별장이었는데 점점 기억이 지워질수록 별장은 무너지고 거기에서 둘은 몬탁에서 다시 만나자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조엘의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발렌타인데이 아침에 깨어납니다. 이후 영화는 다시 첫 장면과 이어집니다. 조엘의 기억을 지우던 중 라쿠나의 직원인 메리와 스탠이 사고를 쳐 급하게 원장인 하워드 박사를 부르는데 하워드가 일 처리를 하는 동안 스탠은 나가 있었고 메리는 단둘이만 있게 되자 원장에게 전부터 좋아했었다며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메리가 영화의 제목이 된 알렉산더 포프의 시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 구절을 하워드 원장을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엔 원장은 어딘가 불편한 듯 그녀를 피하려 하지만 메리의 애절한 고백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워드의 아내가 마침 걱정돼서 찾아왔다가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맙니다. 화가 나서 떠나는 아내를 메리와 하워드는 일단 얘기 좀 들어보라며 붙잡지만 차를 몰고 떠나면서 메리에게 처음부터 그는 네 것이었다는 말을 내뱉고 혼란스러워하는 메리에게 하워드는 결국 숨겨왔던 괴로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가수 팀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거 눈길 줄 만큼 보잘것없단 거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봐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사실 하워드 원장과 메리는 서로 사랑했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하워드의 아내에게 이를 들켜버렸고 메리는 괴로워하면서도 끝내 하워드와 사랑했던 기억을 지워야 했었습니다. 즉 하워드는 자신과 연애 사실을 다 잊은 메리를 매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심지어 메리와 사귀고 있던 스탠도 이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했으며 한마디로 메리만 빼고는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하워드와 사랑했었던 기억은 지울 수 있어도 그를 향한 사랑이란 감정 그 자체는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 환자들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와 진단서 등을 본인들 앞으로 모두 발송해버립니다. 클레멘타인과 조엘도 각자 이 테이프를 받았는데 테이프에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험담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고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지겹고 조엘과 함께 있는 자신이 싫다고 하고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무식하고 애정 결핍이라는 녹취였습니다.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본인들이 서로의 생각했던 과거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만나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수 정인지가 부릅니다. 하늘바라기.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뚜뚜뚜뚜
스탠튼은 모든 과정에 관여했기에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기억을 지우면서까지 서로를 잊으려 했지만 운명적으로 의식 속에서 만나기로 한 몬타캐변에서 다시 만났었고, 이번에는 별똥별을 관찰하는 천문대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지금은 자신의 단점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찾아낼 것이라면서, 그때는 자신도 조엘이 지겨워지고 헤어질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엘은 담담하게 알겠어,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며 울고 웃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소심한 남자친구 조엘과 사랑하는 여자친구 클레멘타인이 싸운 뒤 여자친구가 자신을 잊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리자 그녀를 따라 자신도 기억을 지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소중했고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모든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도 운명처럼 사랑은 기억이 아닌 그 자체라는 걸 증명하며 다시금 그녀와 재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과 기억을 보여주며 조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회상할 때의 감정은 어떤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지워내고 싶을 만큼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그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잃어버렸고,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순간에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행복함이라는 감정보다는 후회와 불행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라는 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거나 쓰라린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양분이고, 모든 행복들은 그 기억 안에서 영원하게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이었는데요. 2004년 작품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뽑은 꼭 다시 보고 싶은 1위 영화입니다. 제목은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시 구절 중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에서 인용한 이터널 선샤인은 순수한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을 나눴던 주인공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하면 넌 날 감당하지 못할 테고 나는 그런 너를 지겨워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래 뭐 어때 괜찮아 라고 대답하면서 끝을 나는 시작이고 결국 어긋날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 번 운명이 시키는 대로 서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크 듀오 제주 소년의 멤버 박경환이 자신의 유년 성장기를 함께했던 가수 선배 혜은이를 위한 헌정곡을 불렀는데요. 제목이 혜은이인 노래들이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저 화면 속에서 노래를 하는 아름다우니 소녀가 나를 제주도 바다 저 언덕 넘어 데려가는데 그댄 흔들리지 않지 제3한 강교 건널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요.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닿을 것 같아 우리가 보낸 세월이. 산업혁명 민주항쟁 경부고속도로 뚫리던 날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 달린 노래는 쉬지 않고 파란 나라를 보았니. 눈가에 눈물이 오래 잊었던 기억들이 당신 때문에 노래 때문에